검찰이 곧 박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빠르면 15, 16일 중에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두 가지에 몰아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박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등으로 하여금 정호성은 이 정보 유출 쪽으로 가겠네요. 안종범, 최순실 등으로 하여금 이 재단에 돈을 거두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강제성이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재벌 회장들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검찰에 간 모양인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호성 등에게 최순실에게 자료를 줘서 도움을 받게 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모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박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될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검에서.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순실의 두 개의 재단 그리고 최순실이 정보를 받아서 밖으로 빼서 어떻게 저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격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이 통일대박에도 관련되어 있었다. 최순실이 해경해체에도 관련되어 있었다. 제가 대통령이 통일대박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건데 누가 저렇게 갑자기 얼토당토안하게 통일대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걸 하게 만들었는가. 그로부터 조금 있다가 북한에 대해서 초강경 노선으로 전환하지 않았는가.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이 대기업 재벌 편을 들어서 지나치게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친중 정책으로 가게 된 것도 더 나아가서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을 싸그리 버려버리고 규제 완화와 한마디로 이 대기업들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대통령의 구호처럼 가버린 부분도 그런 어떤 최순실 등과 재벌과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관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양대 캐치프레이즈 또한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자, 과거에는 재벌들에 대해서 한 정권이 크게 떠들었는데 이번 정권은 최순실이나 이래 찌질한 인간들이 중간에 있어서 한 명 더 있습니다. 부두목이라고 부르는 사람. 3인방. 이런 자들이 그야말로 허접하게 놀아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의 총체적인 핵심은 한국을 움직이는 재벌에 의한 부패 어떤 네트워크의 구성이고 그것은 법률과 제도와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원격 진료라는 부분도 결국 특정 재벌을 염두에 두고 나타났다. 그리고 친중 정책도 그것 때문에 나타났다. 또 거기에 더해서 미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된 것도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삼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이 제일모직의 어떤 이 합병 또 더 나아가서 이 삼성의 방산회사들과 하나와의 빅딜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정부의 이 인허가 부분 또 국민연금의 지원 부분까지도 전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말도 사주고 승마장도 사주고 몇백억을 들여서 정유라를 김연아 만들겠다고 쇼를 해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패 네트워크가 전 사회에 관철되게 만들었다. 또 더 나아가서 국고를 차은택, 장시호, 고영태 등이 농단을 하도록 만들었고 장차관 수석의 인사에 개입하게 만들었고 또 3인방 찌라시 사건 때 솔직히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줘서 애꿎은 경찰 두 대만 두들겨 잡아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 본질은 최순실 관련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거였고 이서수 사건 때 우병우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 특정 대기업 조양호 회장의 한진해운을 해체한 부분과 최순실의
평창올림픽에서 뜯어먹으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이렇게 물러나는 부분 등이 다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런 부분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매우 거칠애로 재벌들은 저들 피해 안 보려고, 뇌물이면 저들도 처벌받으니까 좋은 게 좋다 해서 우리가 자원일 한다 해서 좀 냈습니다. 뒤로는 전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뜯어가도 이런 식으로 뜯어가진 않았다고 흘리고 다니면서 검찰에 가서는 그랬을 거고, 대통령이 강제로 내라고 말한 바는 없었다 독대할 때 이렇게 쌍방이 맞는 입맛으로 이야기했을 거고,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내가 그건 잘못된 부분이었지만은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럴 필요도 있어서 했다 해서 한마디로 통치행위 차원에서의 실수였다라고 정리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어떤 부분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정해 놓고, 검찰이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하라고 하든 청와대에 가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든 그거는 정말로 비본질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쇼한다고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하면, 그래 애초에 묻는 내용이 빤한데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규정해 놓고 조사를 하는데 박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할지는 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들을 지난 주말까지 비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식의 대통령 조사는 조사는 컨텐츠 아닙니까? 뭘 묻느냐는 거죠. 어디서 묻느냐,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묻느냐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묻더라도 제대로 물어야지요. 지금 제대로 물을 여건에 대해서 수사도 마무리 안 됐는데, 삼성의 뇌물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삼성이 했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왜 원격 진료를 대통령이 시골까지 가서 이야기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미르 사태 때 삼성병원을 저렇게 보호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는 회장 한 번씩 불러서 묻고 그렇게 한다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사장 왔다 가서 성마협 회장 한 번 쓱 묻고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자료 준비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규정을 형식적으로 맞춰놔놓고, 자, 뼈대만 딱딱딱딱 갖춰놓고 대통령한테 물었다? 상대방한테는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대통령한테 묻는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장난칩니까 지금? 최순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도 잡아떼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정책을 짤 능력이 없다. 청와대나 정부 인사에 개입한 적도 없다. 정호성이 이메일로 대통령 연설문 좀 봐달라 해서 봐준 적은 있다. 다른 청와대 자료는 받아본 적도 없다. 태블릿 PC는 내 것도 아니다. 자, 이 여자 딸은 왜 안 잡아드립니까? 35억의 말에 수혜자가 정유라고, 그것은 명백하게 뇌물인데 최순실이 총리보다 더 높은 권한을 행사했으면서 공무원은 아니니까 배임수재라고 칩시다. 제목은 민간인은 뇌물이 적용이 안 되니까. 참 이런 민간인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꼬레 스포츠의 소유주도 정유라기 때문에 정유라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장시호 정부에서 5억이 넘는 돈을 받고 삼성과 GKL에서 7억 4천만 원을 받아가서 지위가 있는 회사로 빼돌리고, 그 외에도 최순실과 관련되는 각종 사업에 관여한 흔적이 100% 나오고 증거를 다 없애고 회사 문을 닫고 튀었는데 왜 장시호는 검찰이 아직도 안 불러들이는 겁니까? 장시호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까? 검찰은 장시호에 대해서 언제 불러들일지 소재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10분의 1이라도 찾아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통령한테 묻고 끝내겠다고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금? 일단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호 그리고 정유라 다 잡아오고,
그 다음에 최순실을 사실상 뇌물죄로 걸 수 있도록 완벽한 자료를 갖추고 국정농단한 내용을 다 조사하고 한 다음에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대통령에게 물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특검을 가면요, 또 어떻게 할 거냐. 검찰이 한번 쫙 수사해서 맞춰놓은 범주 안에서 특검의 역량으로는 그걸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장벽을, 가이드라인을 다 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병우 시다발이 하다가 이제 뭘 좀 하려니까 손발과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일부 야당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야당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 동조를 해야지요. 저는 삼성 그리고 최순실, 청와대 카르텔이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삼성,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삼성 안에서도 삼성전자, 마사에는 최순실 딸 승마를 위해서 한 덩어리로 움직였고, 사장과 전무 법무팀까지 독일의 현장에 방문했고,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는 국민연금이 편을 들어줬다. 자, 어떻게 편을 들어줬느냐? 뭐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 회사끼리 합병을 하려면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합병이 공정거래나 한마디로 독과점에 위배되지 않는가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고, 주주의 이익을 갖다가 침해하는 게 아닌가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삼성물산 이사회가 제일모직과 합병을 2015년 5월 26일 날 결의했는데, 그 즈음에 있었던, 한 달 뒤에 있었던 국민연금이 SK CNC와 SK 합병에는 자신들의 어떤 이 소유한 주식에 손해가 온다고 반대 편으로 서서 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의 주식들을 뭐 7, 8%부터 10몇 %까지 많이 가지고 있죠. 재벌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SK 부분에는 국민연금의 반대로 성사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홍완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장으로 국민연금 이사장보다도 더 파워가 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최경환과 대구고 동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연금 이사장하고 충돌을 해서 공직 경력을 가진 국민연금 이사장이 나중에 옷을 벗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요, 국민연금이 엘리엇 등이 주장한, 해외 이 사모펀드 등이 주장한 반대하는 주장을 삼성이 뒤집고자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찬성 결정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금융위 등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잽싸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이 결정에 삼성편에 서면서 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는가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식을 합병을 할 때는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이 그 비율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삼성의 오너들에게 유리하도록 비율을 조정해서 합병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에 합병된 회사의 주식 가격은, 즉 합병된 삼성물산은 저거 손해보는 짓을 하네? 거기에서 덕을 보는 사람은 이재용이 밖에 없네? 다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거의 재기불능 상태에 있으니까 이재용이가 자신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재용한테는 제일모직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은 주주들은 손해를 보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전면에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났었는데,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으로 삼성편에 써주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삼성에 써야 되겠다, 이게 정부의 뜻이다 해서 써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평가 손실이 6천억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가 낸 국민연금들을 모아서 그냥 저금을 하면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해보는 식으로 명백하게 손해볼 줄 알면서 6천억을 날리면서 삼성 편을 들어준 부분에 홍완선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의 책임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최경환과 최순실과 이재용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지금 합리적인 의문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말한 홍한선 본부장이라는 친구가 삼성물산 합병 결정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사건건 정부의 모든 결정과 방침과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삼성 등 재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쪽으로 해온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다. 제가 원격 진료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 홍한선이라는 사람은 국민연금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고발까지 됐습니다. 저는 삼성과 최순실과 최경환과 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거다. 본질은 절반 이상이 51%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최순실 사건의 본질은요. 차마 진짜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수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가는 종편이나 언론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싫어해요. 왜? 거기 광고주인데 최고 광고주인데 맨날 황장수가 나와가 그런 이야기한다. 지난주에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말 이야기 안 하길래 제가 말이 그거 딱 떨어지는 35억 뇌물이고 28억 승마장도 뇌물에 가깝고 그 다음에 매달 10억씩 줬다는 것도 별개인지 이게 포함되는 건지 전부 조사하라. 왜 이 부분에 뇌물수수죄가 딱 떨어지는데 안 하냐. 마지 못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인가 뭐 사장 불러 조사하고 이제 이재용이 쓱 불러서 조사하면서 끝나면서 19일 날 공소장에 뇌물죄가 안 들어가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길거리로 가서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아직도 조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않은 한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잡아와서 해야 됩니다. 제 말한 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지금 대통령을 조사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